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설득적 글쓰기 실습 3 글의 내용 구성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차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핵심 어휘로 내용의 흐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내용 구성하기 단계와 핵심 어휘 표현의 중요성을 살피고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둘째, 설득적 글쓰기의 개요 작성하기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개요 작성이 무엇인지, 개요 작성 모형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 구성하기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풍부한 자료,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지 못하면 글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성하기는 내가 찾은 자료, 내가 정리한 자료를 유기적으로 배열해서 실제 글로 쓰기 직전에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 구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조를 생각해서 조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 과정의 첫 번째 할 일은 자신이 쓸 글의 내용의 흐름을 어렴풋하게나마 잡아보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어휘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구성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어휘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핵심 어휘로 내용의 흐름을 나타내기는 자신이 쓸 글의 서론에서 본론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중심 내용을 자신이 생각한 핵심 어휘로 표현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지지난 강의에 이어 계속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하자였고 주제의 요소가 댓글의 개념이라든가 댓글 문화의 실태라든가 악플이나 산불 현상이라든가 그래서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이 주제의 요소였습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실제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라는 것을 가정한 다음에 핵심 워드를 한번 잡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내가 먼저 이 글을 시작할 때 뭘 쓸까? 뭘 시작할까라고 했을 때 글의 목적과 흐름 필요성을 먼저 써야겠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뭘 쓸까? 댓글의 개념을 쓸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댓글 문화의 현 실태를 쓸 수 있겠구나. 현 실태라면 악플 현상을 한번 제시해 볼까? 또 선풀 현상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을 환기해 볼까? 그런 다음에는 바람직한 댓글의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까? 또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의 방법. 그래서 이 방법에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특히나 개인 의식 형성을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전개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요약이나 한계나 전망을 한번 밝혀볼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 네모칸을 글의 처음 시작이고 글의 끝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핵심어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내가 어떻게 처음 글을 시작하고 중간에 어떤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때 글이 탄탄해질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흐름이 지금은 예를 들어 설명하느라 한 번에 쫙 흘러갔지만 절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수정해야 되고 갔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수정하고요. 또 예를 들어 3-1, 3-2, 또 5-1, 5-2 이와 같이 각각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빈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처음 왼쪽 위를 처음이라 생각하고 오른쪽 아래를 글의 끝이라 생각한 다음에 정말 끊임없이 낙서하듯이 말이 좀 그렇지만 낙서하듯이 계속해서 핵심어를 잡아보고 또 핵심어를 또 한번 조금 긴 문장으로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글을 써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잡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다,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오일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으면, 그래서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개요 작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 작성하기는 실제 글로 집필하기 위한 구성을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글이라는 언어적인 구조물에는 개요라는 설계도가 탄탄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개요 작성은 핵심 오이로 나타낸 내용의 흐름을 글의 형식에 맞게 배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핵심 오이로 나타낸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어디에 배치될지를 고민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인 진술로 풀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어휘는 글의 처음부터 끝을 가정하고 정말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쭉 한번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의 세 단계, 모든 글은 세 단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세 단계에 따라 어디까지가 서론이 되고 어디까지가 본론이 되며 어디까지가 결론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득적 글쓰기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이 개요 작성에 할 때, 즉 개요의 주장과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거나 의견 논거를 어디에 배치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을 통해서 내용의 흐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개요 작성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어휘로 표현을 했으면 그 어휘를 구체화시켜서 글의 3단계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는 것이 개요 작성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핵심 어휘를 풀어주는 일이다. 글의 순서에 맞게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득적 글쓰기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은 모형을 통해서 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따라서 특히 본론에는 세부 논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주장과 전제, 근거와 반론, 반박, 그래서 여기는 의견 논거를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는 뭐 사례에 대한 것이라면 사례 제시 해석과 결론, 여기는 사실 논거를 활용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이 논거에 따라서 이 주장이 강화되고 논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본론에 이렇게 배치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적 글쓰기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먼저 주제문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득적 글쓰기의 경우에는 논점이 무엇인지, 그 논점에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요는 문제 제기, 논점 명시, 글의 흐름을 소개하는 것이 이 서론의 개요에 나타납니다. 본론에서는 세부 논점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배치하고 특히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결론에서는 논점을 요약하고 한계 및 전망의 사항을 간략히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에 대한 개요표를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그 요소를 분석하면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하자.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잘 이해가 되죠. 댓글이 어떻게 태동됐는지 올바른 댓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서론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핵심 어휘로 나타냈던 것 기억하시죠? 그 핵심 어휘가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댓글 개념을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 명시해 보겠다라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본론에서는 자 이제 2.1, 2.2, 2.3, 2.4로 갈수록 쭉 그 논점들이 제시되고 있죠. 특히나 댓글 중심으로 해서 댓글의 순기능, 댓글의 역기능에는 어떤 논거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리고 댓글의 역기능에 반론을 한번 제기하겠다 이런 것까지 표시해 두면 실제 이제 글로 가져갈 때 이를 참고해서 글을 탄탄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이렇게 아까 핵심 오이로 나타냈던 것들이 여기에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 구성하기 단계는 결국에는 건물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와 똑같이 글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표를 실제 글로 쓸 때는 표를 옆에 두고 표를 참고하면서 글로 써내려가면서 다시 표를 고치기도 하고 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글을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인 건축물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 바로 개요 작성, 즉 개요 작성을 포함해서 내용 구성하기 단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핵심 어휘로 내용의 흐름 나타내기, 설득적 글쓰기의 개요 작성하기에 대하여 스스로 연습하고 모든 활동을 통해 실습합니다. 다음 9강에서는 설득적 글쓰기의 실습 4, 초고 쓰기와 글 다듬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